선장님, 네. 저 뒤에 분은 오모리 리그로 잡던데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? 뽕돌보다 가지줄을 길게. 좀 길게 해갖고 좀 한 이만큼 늘어보고. 지금 제 양반은 지금 가지줄이 1m. 네, 많이 들었더라고요. 나는 한 50cm 정도 되는데 제 양반이 1m. 그럼 봉돌 바닥 닦고 줄 늘리는 걸로? 그렇지. 이제 봉돌 위에 단자를 한 요만큼 주고 네. 여기에서부터 한 1m. 자, 주된 질문은 이거예요. 너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. 제가 낚시 이제 채널을 하고 있는데 그 채비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리 쪽으로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찾아봤었는데 힘의 분해와 관련된 채비법이 이렇게 낚아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? 내가 낚시를 잘 몰라서. 예. 낚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이렇게 다는 방법을 채비법이라고 해요.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가지 채비법하고 오므리 비가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낚시 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낚시 줄이 이제 낚싯대로 연결이 돼 있겠죠? 근데 여기 무게추가 있어요. 무게가 있고 여기에 옆으로 이렇게 T자 형태로 다는 걸 미끼를 다는 거. 이게 이제 가지 채비법이라고 해요. 그러면 이제 바이트가 들어오면 줄이 이렇게 꺾이겠죠? 그렇죠.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는 건데 자, 이게 보통 무게추가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힘은 이렇게 전달될 거라고요. 그렇겠네요. 그럼 물에 가라앉히고 이게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평상시에는 제가 텐션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무게와 관련된 것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바이트가 들어오는 힘은 이 무게보다는 좀 가벼운 힘이 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입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힘이 전달되는 것이 이쪽으로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가지채비법은 이렇게 이제 입질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근데 여기 이제 조류의 힘이 더해지는데 조류의 힘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는 해요. 자, 근데 오모리 리그라는 건 어떤 거냐면 똑같은 건데 아까 보셨던 T자의 형태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게추가 달리게 돼요. 짧아요, 얘가. 보시면 얘는 좀 길고 얘는 상대적으로 짧거든요. 바이트가 들어오면 이제 이 형태로 일어나게 되겠죠? 근데 얘는 상당히 조류가 좀 센 데에서 쓰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자,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연결선상을 힘의 연결선상을 좀 보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. 아까는 무게추로 연결이 되는 힘이고 이건 이쪽으로 당겨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힘이 가장 세고 그래서 약간 약하게 바이트가 들어오는 것과 힘이 연속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, 지금. 이 기본적으로 요 힘하고 요 힘을 더해요.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벡터의 합으로 더해야 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요 힘과 요 힘 벡터 합을 더한 것이 요 힘하고 같은 거죠.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고. 그래서 요 힘하고 요 힘을 벡터적으로 더해야 돼요. 벡터적으로 더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힘이 이제 요게 낚시 줄이 요게 손잡이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미끼를 문 거, 여기 지금 이제 물고기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어쨌든 이쪽으로 그 지금 추가 있을 거고, 추, 물고기, 여기는 이제 그 손이 되겠죠. 손.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힘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그래. 평행사변형 그리듯이 그려요. 얘를 그려가지고 요 힘이 나올 거 아니에요. 요게 요 힘하고 요 힘의 합력이에요.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예요. 크기가.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상관이 없겠죠. 두 개의 힘을 평행사변형법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그 더한 값이 손 쪽에서 가해지는 힘하고 반대 방향으로 합력이 제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. 그걸 힘의 평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질문은 이거였거든요. 두 가지 이제 입질 감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느냐? 있죠, 당연히. 아까 보신 거는 이게 굉장히 기울어져 있잖아요.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사실 추는 거의 비슷한 추 쓰는 거 아니에요? 같은 추라고 봤을 때. 그러면 이 추의 경우는 그렇게 큰 힘의 변동은 없을 거란 말이죠. 그럼 얘가 이렇게까지 기울어질 정도면 요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. 이 힘이 굉장히 세지면 예를 들어서 요 힘이 요 정도 하고, 그러니까 추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다라고 할 때
이렇게 똑같고 이쪽으로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네. 두 개 힘을 더하면은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. 요 힘하고 요 힘의 크기는 틀린 거죠. 아, 예.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 훨씬 더 손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야 되겠죠.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다. 그러니까 손에 전달되는 힘이 더 세다. 세지는 거죠. 네. 아, 그럼 얘가 입질 감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네요. 입질 감도라는 게 손에서 느껴지는 예, 힘의 손에서 느껴지는 크기로 거, 예. 판단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죠. 그러면 네. 똑같은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쓴다라고 봤을 때는 네. 이쪽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. 손에서 전달되는 느끼는 느낌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. 요렇게는 대체적으로 아마 추의 무게 정도밖에 느껴지지 못할 것 같고, 네네.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추의 무게에다가 얘가 잡아당기는 힘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네. 두 개가 합쳐진 그 힘으로 당기는 거거든요, 이쪽에서. 그러면 더 힘이 더 세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. 아까 말씀하셨던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네. 그 대각선의 길이를 쟀을 때 그것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이 더 세다고 봐요. 그렇죠. 그럼 간단하게 이해를 했습니다. 네. 역시 제 주변에 뭐 자연과학 쪽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. 그럼 다 됐나요? 예, 다 아이고, 됐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역시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가보겠습니다. 호기심 많은 지역 주민의 질문에 흔쾌히 답을 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낚시를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좀 눈치채셨나요? 입질의 감도와 손에 오는 채비의 저항, 이것은 좀 다른 얘기죠.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이번에는 모 대학교에 물리학과 학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. 실제로 미팅은 못했지만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아서 답을 받았는데요.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. 낚시를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는 좀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오모리 리그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바닷속에 드리워진 채비를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세로로 떨어지는 라인이 조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짓줄에 해당하는 채비의 경우에는 조류를 고려할 때 거의 수평으로 오기 때문에 벡터 값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시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중요한 것은 봉돌과 연결된 라인, 이 부분이 길면 길수록 조류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오모리 리그 같은 경우는 그 하단에 라인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봉돌로 가는 저항값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오모리 리그에 대한 분명한 사용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.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조류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모리 리그 같은 경우는 조류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서해 환경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원했던 답인 입질 감도의 차이는 알 수 없었지만 오모리 리그를 제주도에서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. 서해안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비교해서 조류의 힘이나 바람이나 수심이나 모든 것들이 약하긴 하지만 물때에 따라서 굉장히 조류가 빠를 때도 있기 때문에 조류가 멈췄을 때나 조류가 빠를 때 현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가짓줄이라든지 봉돌 쪽의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빨리빨리 대처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것들은 낚시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. 무엇보다도 내 손이 정말 명품이 되도록 많은 출조를 통한 감을 익히는 것이 제일 좋지만 겨울의 입낚시로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만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. 자, 이제 입춘도 지났고 느리게 올 봄을 기대합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